사무실은 황혼의 희미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뻗어 마치 현실의 경계를 핥히는 손가락처럼 보였다. 박민수 박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안경은 인간의 마음을 해독하느라 보낸 긴 시간의 무게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벽시계는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었고 그 바늘은 고요한 저녁을 약속하듯 무겁게 움직였다. 마지막 환자가 1시간 전에 떠났고 침묵은 이 직업에서 드문 선물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거의 소심할 정도로 작게 정적을 간신히 깨뜨리는 소리였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코끝을 문질렀다. 상담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문 너머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박 선생님, 저예요. 지윤이 아빠.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잘 알았다. 슬픔에 바스러진 몇 년간 딸을 찾아 헤매다 지친 목소리였다. 아, 네, 이재훈 씨, 들어오세요.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들어온 남자는 민수가 익히 알던 그 폐인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술 냄새와 절망에 절어 비틀거리던 이재훈이 아니었다. 대신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고 민수는 피부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좀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재훈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냥 좀 단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더니 민수의 손을 붙잡았다.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박 선생님, 오늘 저녁 저와 밥 한 끼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미소가 흔들렸다. 이재훈 씨, 죄송하지만 환자와 사적으로 식사하는 건 직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열기가 타올랐다. 제발요, 선생님. 이게 우리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릅니다. 축하든 작별이든 밥 한 끼만 같이 해주세요. 작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공기를 눌렀다. 민수는 눈앞의 남자를 찬찬히 살폈다. 정신이 무너지는 징후가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재훈의 시선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마치 이미 시면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알겠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면서도 동의했다. 제 집으로 가죠. 간단히 밥을 먹고 이야기 좀 나눠요. 재훈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빛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아파트는 작고 실용적인 공간이었다. 책과 미완성 메모들로 어지러웠고 손님을 맞이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편히 앉으세요. 남은 재료로 대충 만들 거라 대단한 건 없을 겁니다. 재훈은 뻣뻣한 자세로 앉았다. 마치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부탁한 거니까요. 이렇게 밥 한 끼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민수는 부엌에서 바삐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달걀, 시든 채소, 그리고 며칠 지난 돼지고기를 꺼냈다. 요리는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재훈 앞에 채소볶음과 대충 만든 스크램블 에그를 내놓았다. 재훈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다. 요리 실력이 별로라.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뒷목을 긁었다. 평소 혼자 대충 먹다 보니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재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음식은 손대지 않은 채 김이 피어올랐다. 민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이재훈 씨, 왜 이런 부탁을 하신 건가요? 재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눈은 테이블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선생님, 저 지은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민수에게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지은, 그의 환자였던 3년간 치료했던 소녀. 어머니는 어릴 적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 재우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밤늦도록 일하며 키웠지만 지은이를 혼자 두는 환경은 그녀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지은이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고 민수의 상담을 받으며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다. 흔적도 목격자도 없이 바람처럼 후련히. 지은이가 사라진 후 재우는 민수의 환자가 되었다. 매일 술에 쩔어 비틀거리며 상담실을 찾아와 울부짖던 마음을 토해냈다. 상담이 끝날 때면 그는 늘 쓰러지듯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행방불명된 지은이를 찾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지은이를 찾았다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서, 어떻게? 재훈의 입술이 미미하게 떨렸다. 믿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 저도 믿기 힘들어요. 말씀해보세요.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듣고 있습니다.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신에게 빌지 않았습니다. 악마에게 기도했어요. 민수는 눈을 깜빡였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악마라고요? 네.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으르렁거리듯 들렸다. 제 지은이를 빼앗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게 신일 리 없잖아요. 뭔가 다른 존재, 잔인한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지은이를 돌려받으려면 그를 빼앗은 자와 거래해야 한다고. 민수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다. 침착해야 한다. 판단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하지만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고 그림자가 더 깊게 느껴졌다. 계속 말씀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저는 기도했어요. 재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벽 너머 무언가를 보는 듯 멀리 있었다. 밤마다 빌었죠. 목이 쉴 때까지.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꿈속으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나타났고 그 불 속에서 그가 나왔습니다. 피처럼 붉은 얼굴, 녹아내리는 철 같은 눈, 뱀처럼 씩씩거리는 목소리. 민수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것이 망상이라고, 슬픔과 피로가 만든 허상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재훈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말은 민수의 피부를 서늘하게 했다. 그가 뭐라고 했나요? 민수는 호기심이 회의적인 태도를 압도하며 물었다.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저는 승낙했죠. 민수는 긴장을 풀기 위해 억지로 웃었다. 저녁 식사라니 뜻밖이네요. 재훈은 웃지 않았다. 터무니없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선생님. 정말로. 한순간은 제 방에 있었는데 다음 순간엔
어둠 속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눌렀고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리고 음식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엔 혐오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고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고기도 아니었죠. 반짝거렸고 거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냄새는 뭔가 잘못된 냄새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은이를 물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지은이를 아는지 데려가는지 물었죠. 돌려달라고, 대신 저를 데려가라고 빌었어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계속 물었다. 재훈의 눈이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수는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웃었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웃음이었죠. 제가 바보 같다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지은이는 거기 있다, 이 멍청아. 너 지금 그녀를 먹고 있잖아. 민수의 숨이 멎었다. 방이 기울어지는 듯 했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흐려졌다. 지은이를 먹고 있다고요? 그는 속삭이듯 되물었다. 재훈의 손이 주먹을 쥐며 부들거렸다. 그가 거울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그 안엔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었죠. 그녀의 눈,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제 안에 갇혀 있었어요. 테이블 위의 고기는 지은이였어요. 그가 저에게 지은이를 먹게 한 겁니다. 민수의 위장이 뒤틀렸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완전한 광기였다. 너무 생생한 망상이 재훈을 집어삼킨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정제 병을 꺼냈다. 이재훈 씨,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일단 진정하고 이 약을... 재훈이 벌떡 일어서며 테이블을 뒤엎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 소리는 조용한 아파트의 총소리처럼 울렸다. 진정하라고요! 그는 고함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환각이라고! 이재훈 씨, 제발요! 민수는 일어서며 두 손을 들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야기로 풀어봅시다. 재훈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타올랐다. 그의 얼굴은 부자연스럽게 붉었고 마치 악마 같았다. 그가 제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소, 제가 그와 밥을 먹은 곳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는 방안을 거칠게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아파트, 이 테이블, 그리고 또 아는 거 있나요? 그 악마, 선생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어붙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요? 재훈이 달려들며 민수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당신이야. 당신이 그 악마야. 당신이 지은이를 빼앗았어. 당신이 그저로 나에게 먹였어. 그는 민수의 목을 졸랐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재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인간이 아닌 불타는 분노로 가득 찬 무언가였다. 너도 먹었지. 그렇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녀를 맛있게 먹었지. 이 괴물! 민수는 재훈의 손을 핥히며 발버둥쳤다. 시야에 검은 점들이 춤췄다. 멈춰! 제발! 그는 간신히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보았다. 시야 구석에서 깜빡이는 그림자.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피처럼 붉은 얼굴,
아기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민수의 얼굴이었다. 민수의 세계는 조각났다. 고통의 섬광, 재운의 비명, 그리고 그 불가능한 얼굴이 그를 노려보는 장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목은 멍들고 아팠다. 재운은 사라졌고 아파트는 냉장고의 희미한 윙윙 소리만 남기고 고요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정말이었을까? 재운이 그를 공격한 게 사실이었나? 아니면 피로에서 비롯된 악몽이었나? 그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눈이 평소보다 붉은가?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붉은가? 그는 고개를 흔들며 빛의 장난이라 치부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 민수는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전날 밤의 사건을 떨칠 수 없었다. 재훈에게 전화했지만 번호는 끊겨 있었다. 그는 재훈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도시 외곽의 좁고 낡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집주인은 재훈이 몇 주 전에 이사 갔다고 했다. 새 주소는 남기지 않았다. 날이 주로, 주가 달로 바뀌며 민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작은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냉장고의 음식이 아무리 신선해도 빨리 상했다. 시야 구석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밤이면 그는 반짝이는 이상한 고기가 놓인 테이블에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 그는 일에 몰두하며 불안을 잊으려 했지만 환자들도 변했다. 그들은 이상한 꿈을 이야기했다. 붉은 얼굴의 남자가 거절할 수 없는 음식을 내놓는 꿈. 그들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갈망, 그들을 갉아먹는 배고픔을 말했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재훈의 것과 너무 비슷했다. 어느 잠 못 드는 밤, 민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재훈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손대지 않은 음식, 재훈의 눈 속 분노, 불가능한 비난. 그는 충동적으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 낯선 고기 한 덩이가 있었다. 그가 산 기억이 없는 고기였다. 하얀 종이에 쌓여 있었고 희미한 붉은 얼룩이 배어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포장을 풀었다. 안의 고기는 그가 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검고 거의 살아있는 듯 반짝였다. 냄새가 그를 덮쳤다. 진하고 중독적인 냄새. 그의 의지와 달리 입에 침이 고였다. 그는 고기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배고픔이 이미 그를 휘감았다. 민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음식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꿈 때문도, 그 고기 때문도. 하지만 배고픔은 무자비하게 커졌다. 그를 미치게 몰아갔다. 그는 이제 붉은 얼굴의 형체를 어디서나 보았다. 거울 속, 그림자 속, 거리의 낯선 이들의 얼굴 속에서. 그 얼굴은 늘 민수의 얼굴을 하고 늘 웃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절망에 휩싸인 그는 재훈의 옛 아파트로 돌아갔다. 건물은 이제 버려져 폐쇄된 상태였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답을 찾아야 했다. 안의 공기는 먼지와 금속성의 썩은 냄새로 무거웠다. 재훈의 방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있는 금간 거울을 발견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거울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이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의 얼굴이 있었다. 공포로 커진 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입, 그리고 그녀 뒤로 붉은 얼굴의 악마가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거울은 그의 손길에 산산조각났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의 것도 재훈의 것도 아닌 오래되고 잔인한 웃음이었다. 그는 달렸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따라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배고픔은 더 심해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갉아먹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그 이상한 고기를 꺼냈다.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고기를 요리했고 달콤하고 역한 냄새가 방을 채웠다. 그가 먹으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맛은 그가 아는 어떤 것도 아니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붉은 얼굴의 악마가 맞은편에 앉아 눈을 빛내며 만족스럽게 씩씩거렸다. 이제 너도 우리 일원이야. 그것이 말했다. 민수의 삶은 무너졌다. 그는 환자를 만나지 않았고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 배고픔만이 중요했다. 끝없는 심연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고기는 매일 냉장고에 나타났다. 그가 버려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먹었다. 악마가 지켜보며 그 얼굴은 민수의 얼굴이었다. 그는 지은이를 어디서나 보았다. 거울뿐 아니라 예전 환자들의 얼굴, 낯선 이들의 눈 속에서. 그들은 모두 그를 비난하는 눈으로 알면서 바라보았다. 그는 재훈을 찾아 용서를 빌려 했지만 재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어느 밤 그가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앞에 두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소심한 소리. 그의 심장이 멈췄다. 문을 열기 전에도 누군지 알았다. 재훈이 서 있었다. 정장은 깨끗했고 얼굴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잘못되었다. 붉고 악마처럼 빛났다. 박 선생님. 그가 낮게 씩씩거렸다. 저녁 같이 먹어도 될까요? 민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방이 어두워졌고 공기는 뜨겁고 무거워졌다. 재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은이의 형체였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 존재는 민수의 영혼을 짓눌렀다. 악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붉은 얼굴이 빛났고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먹어. 그것이 접시를 밀며 말했다. 먹고 온전해져. 민수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고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지은이의 시선을, 재훈의 시선을, 악마의 승리를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만찬은 영원했다. 배고픔과 절망의 순환.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가 알던 자신도 아니었다. 그는 악마의 손님이었고 영원히 이 테이블에 묶였다. 영원히 저주받았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가 맛본 가장 달콤한 것이었다.